예, 오늘은 교육 사업 이제 창업 초기에 있는 분이시고 3년째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고은강 대표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 대표님이 사실은 제 과거 제자이기도 해요. 예. 그 창업 입문 수업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었죠. 그 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을 하게 됐었죠? 이제 원래는 군 입대를 해야 돼서 이제 휴학을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대기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군대를 못 가게 돼서 이제 탈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휴학한 기간에 뭘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 이제 논술 수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조교사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간단한 특강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저도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고 창의 글쓰기 수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번 낯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창의적 글쓰기 혹은 창의 글쓰기라고 하면 영어로는 creative writing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무슨 지식을 암기하는 식 혹은 뻔한 글을 쓰기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문법 이런 걸 신경 쓰는 어법을 신경 쓰는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창조적인 글쓰기입니다. 수필이나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음, 쓰고요. 음, 또 뭐 토론을 하기 위해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기도 음. 하고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다양한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정확히 입시에 어울리는 과목은 국어이고 논술일 텐데 그 국어도 아니고 논술도 아닌 새로운 어떤 과목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시장 소비자들인 그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어, 조금 맛을 보시고 조금 견학하시고 또 그 자제분들이 하나 둘 관심 갖고 인정하면서 이제 늘어나신 그런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쓰기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입시에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문학 혹은 음, 국어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것들하고는 조금 어떻게 음, 보면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처음에 찾아올 때 친구들 뭐 논술 전형을 위한 뭐 독서 논술이냐, 입시 음, 논술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보다 수업의 목적이 친구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글을 쓸 수 있고 또 음,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밌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좀 모험인데 원래 어머님이 혹은 또 본인이 처음에 적응하기 쉽고 어머님이 권하셨던 건 그냥 논술을 도와달라 또 논술을 가르쳐봐라 이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그래도 개설할 용기를 내셨어요? 어, 뭐 가장 솔직한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뭐 제가 그 전부터 논술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저는 시를 음, 전공했었는데 이제 시를 전공하고 있었고 또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했는데 친구들이 또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또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과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짜놓고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름이 음. 그렇게 가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그러면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만 혹은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어, 3학년까지를 하고 있고 고3 친구들은 이제 창의적 글쓰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입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같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첨삭을 해주기도 하고 뭐 면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제 경험을 살려서 이제 뭐 완벽하게 어떤 학문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음. 사람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3 학생들한테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도 음,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그런 네. 과정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과정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고3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걸 찾은 친구들은 또 그걸 더 살려서 또 뭐 입사관이나 교수님들한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컨대 우리 고은강 대표처럼 대학에서 문해창작학과를 입학하려고 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도 창의적 글쓰기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문예창작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학 작품을 많이 읽거나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게 사유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경영학과 친구들도 사유를 해야 될 거고, 뭐 음악을 하는 친구도 사유를 해야 될 거고, 뭐 어떤 분야든 단순히 그 일을 기계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꼭 예술을 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뭐 본인만의 경영을 통해서 실제로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사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명한 건축가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건축 공부에는 다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모든 일에는 다 그 사유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거를 가장 재미있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글쓰기로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사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인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최초로 이제 월급쟁이로서 했던 직업이 영어로는 제목이 이제 라이터,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또는 기자가 다 라이터로 똑같은데, 근데 기자는 이제 팩트를 쓰고 혹은 그 팩트에 기반해서 칼럼을 쓰는 정도인데, 창의적 글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사실 좀 감이 좀 없는데, 지금 소위 커리큘럼이랄까, 그 컨텐츠랄까, 가령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혹은 4학년한테는 그 학년별로 어떻게 달리해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초등부 친구들은 뉴스를 갖고 하기도 하고요. 그날 뭐 그 주에 혹은 그 달에 이슈였던 뉴스를 갖고 같이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가끔은 책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고요. 뭐 동화를 읽거나, 또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 도서를 만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알려줘요. 추천 도서를 꼭 읽으라는 건 아니고, 요즘은 이런 게 좋더라라고 알려주는데, 가끔 그러다가 이건 정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책들은 이제 친구들한테 아예 읽어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걸 하지만, 또 어떤 걸 하냐면 학교 친구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뭐 정답을 이게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텍스트들, 작품들을 같이 읽으면서 좀 얘기를 나누거나, 실제로 좀 친구들이 제일 바쁠 때는 수행평가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완성도 있게 수행평가를 완성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지, 또 나에게 잘 맞는 전공은 뭘지 같이 찾아보고, 또 그 학교에 연락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입시가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얼핏 이해하면은 제가 뭔가 뭔가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 텍스트를 갖고 생각해 보는데, 혼자는 그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생각을 잘하도록 훈련해 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토론하시고 이런 건가요? 예, 뭐 글쓰기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써라 레시피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친구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친구의 고민이 있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친구도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고 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다듬는 과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또 제가 친구들 글을 독자로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제 글을 친구들이 독자로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때 혹은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제 소위 무슨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 읽은 거 갖고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독서 논술 이런 게 많이 또 붐을 일으키고 음.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 고 대표님의 그 강의하는 콘텐츠, 그 방식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구분하자면. 일단은 어, 이거는 뭐 정답은 네네. 아니지만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조건 독서만 하거나 무조건 글쓰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가령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다른 논술을 배워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어머님들이 처음에 자랑을 하세요. 저희 아이는 한 달에 책을 막 몇십 권씩 읽고 1년에 100권씩 책을 읽습니다. 뭐 진짜 독서량이 뛰어나고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신대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음. 친구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약간은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라고 해서 와서 글을 잘 쓰거나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발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보면은 막 발표가 너무 싫어서 발표를 하다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너무 싫어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땐 친구들한테 발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른 친구 발표하는 걸 보고 마음이 열릴 때 그게 꼭 오늘이 아니어도 마음이 열릴 때 발표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극복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무서워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막 학생회장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 주도 네, 연설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자면 뭐 주변 학교들이 있는데 막 어떨 때는 저희 친구들이 막 5년 연속 학생회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책도 읽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무조건 책을 읽어서 막 어떤 소양을 올리고 뭐 무조건 글을 써서 창의력을 올리고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교육이라는 게 이제 저도 뭐 교육에 대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형화되어 있는 커리큘럼, 남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나 어떤 브랜드에서 독서 논술 커리큘럼 이런 걸 따라 하시는 게 전혀 아니군요. 예, 뭐 아예 사실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뭐 논술 교재를 조금 참고해서 아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거를 저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낮춰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재들을 보면 그걸 비하려는 발언은 아닌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사 이슈를 다루면은 막 그걸 가지고 너의 생각을 쓰고 근거를 쓰고 뭐 그걸 갖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구들이 좀 흥미롭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떨 때는 모의 재판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들 뭐 이렇게 있으면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판사, 뭐 네. 검사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제일 먼저 하는 건 친구들한테 이제 처음 왔을 때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써봐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나 사용 설명서를 써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계의 사용 설명서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재밌는 방식으로 하니까 친구들이 실제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모양 그림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친구들이 거기다가 눈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입에다가 표시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형식 자체를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는 걸 제가 지향하고 또 저 자체도 재밌는 게 좋아요. 저도 재미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저도 재밌고 친구들도 재밌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걸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모험이고 도전인데 아주 즐겁게 하시는군요. 그 고 대표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상당히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정도까지 대기를 하나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아직 개인 과외 교습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초등학생 때 대기를 하셨는데 이미 중학교 2학년이 돼버린 경우도 있고 네. 몇 년 기다리셔서 저도 가끔 이 친구가 대기 중이었나 까먹었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연락하셔서 선생님 자리 났나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년별로도 이제 대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한 2~30명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럼 그게 그냥 제 짐작으로 한 달, 두 달, 몇 달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예, 뭐 반 자체가 인원의 제한이 있고 그게 1년, 2년,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수업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재미있는 경우인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이제 처음 누나들, 형들 따라서 온, 언니 따라서 온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가 지금 고3이에요. 실제로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업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해서 언제 끝나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이런 게 아니어서 이제 자리가 날 때까지, TO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은 수학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아니, 어머니도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논술을 하시는데 네네. 지금은 저랑 같이 창의 논술, 창의 글쓰기의 개념으로 커리큘럼을 공유해서 오히려 고 대표님이 만든 커리큘럼을 어머님이 사용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음. 만드는 거, 이제 제작 자체는 저한테 이제 달려 있는데 기획은 같이 해요. 네, 그래서 네. 기획은 실제로 어머니가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제 회의를 한다고 봐야죠.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학년별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교환은 제가 직접 만들고 문서 작업은 제가 하고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줘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은, 가령 어머님은 교육 이 사업 하신 지가 근데 20년, 30년 이렇게 아주 오래신 것 같고. 예, 15년 정도. 15년 하셨고, 이제 고 대표님은 그거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을 지금 해오셨을 텐데, 그 학생 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머님 학생 수하고 고 대표님 학생 수하고. 그러니까 뭐 둘 다 많다 적다의 개념은 아니고 맥시멈, 이제 개인과의 교습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15년 해오신 어머님의 학생 수하고 고 대표님 학생 수가 같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확장을 해서 아예 개인과의 교습이 아닌 학원으로 확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정원도 늘리고, 그러니까 팀 정원도 늘리고 전체 정원도 늘리고 또 다른 강사 선생님들을 좀 모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재밌는 거를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내용을 보는 분들 중에 우리 고 대표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고 대표님 그 커리큘럼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한울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도 지향하는 어떤 그 목적을 얘기할 때는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비슷한 얘기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여쭤보고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들과 내 거는 좀 이런 게 좀 더 다르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줄 게 조금 더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뭐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성을 강조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네. 얘기하셨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진입장벽이 있으면 좋고. 네네.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 차별성은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재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형화된 게 있으면 오히려 갇히죠. 갇혀버리죠. 또 친구들이 이제 배우는 게 조금 같아질 텐데, 저희는 매달 회의를 해서 매달 수업 계획안을 계속 만들고 이미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겹치는 수업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수업을 다시 하게 될 일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그 시기에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기 친구들이 이제 처음 신학기에 학교를 가게 됐을 때 필요한 거, 그럼 초등학생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장 선거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뭐 만약에 뭐 몇 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이 다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날은 수업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날 그 친구들이 모두 연설을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투표를 해보고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수행평가 기간에는 수행평가를 같이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고등부로 가게 되면은 지필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문제풀이도 같이 해요. 친구들이 문제풀 시간이 부족해 선생님 하는 경우에는 수업 계획 안에 그날은 문제풀이로 해놔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아예 그 교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친구들이 문제집을 다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집 제가 채점해주고 같이 고민해보고 뭐 요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 제한이 없네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객 지향적으로 고객에 필요한 거는 거의 다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자꾸 창업인문 수업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고객의 니즈가 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어머님들이 제일 바라시는 거 실용적인 거 음. 실용적인 것부터 들어가고 음. 또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와서 만난 분들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생 때 만난 분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글쓰기를 어려워하시고 글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물론 이제 어떤 종류의 글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배웠던 문학 작품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문학 작품에는 이제 제가 배우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거는 100명이 읽었는데 100명이 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또 작품이 풍부해지는 거라고 배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서 하는 1, 2, 3, 4, 5번 중에 고르시오라는 방식의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뭐 1부터 100까지의 완성도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너무 그걸 딱딱하게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또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라고 느끼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최초로 했었던 직업은 그 직장인으로서는 신문 기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어떤 그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져본 거는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그 강사로서 역할 그리고 또 책을 쓰는 저자로서 역할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썼던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의적 글쓰기랑은 거리가 있는 학습서를 써봤는데 영어 교재를. 근데 혹시 그 고 대표님 어떤 사업 계획 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처럼 늙은 제자들도 그런데 고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혹은 고 대표님과 나이가 같더라도 그래서 소위 성인들을 위한 창의적 글쓰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신다면 저부터 수강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안을 학부모님들께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네네네네. 이제 오전에 학부모님들을 위한 수업도 좀 열어주시면 어떻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제 사실 그걸 구체화시키진 못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 성인 대상의 수업은 뭐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은 한겨레에서 하는 네, 문화센터들이 있죠. 이런 네네네. 거에서도 워낙 뭐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대형 마트의 문화센터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구체화시키진 못했는데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강의들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게 되냐면 아까 고 대표님 말씀 중에 그걸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그 본인 혼자서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를 고 대표님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혹은 고 대표님이 그 생각을 좀 도와주면서 더 생각을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트레이너랄까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린 학생들한테도 좋은 수업이지만 그런 수업이 있으면 저 자신의 문제들을 좀 고 대표님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좀 지도도 받고 좀 뭔가 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성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엄청난 글쓰기의 비법을 알려드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또 이런 방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합평 문화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합평 문화가 뭡니까? 합평이라는 건데 합평이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를 쓰면은
그 시를 쓴 걸 가지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같이 합평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합평이라는 건 그 글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막 이 글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의 독자들이 내 글을 어떻게 보는가를 좀 캐치할 수 있고 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글을 더 많이 써보신 분들로서 또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고쳐지면 좋을지를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수업이 아니어도 이제 저는 주변이 그렇게 많이 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합평을 받으려고 하는 편인데 뭐 이미 등단을 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께 좀 부탁을 드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게 저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그분들처럼 정말 이게 뭐 좋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이 글은 저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읽히는데요 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서로 자극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화학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생각나고 발상이 떠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훌륭하세요. 고 대표님이 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는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또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가족의 좀 특수한 상황도 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좀 이런 일을 갖다 하길 때 본인의 마음 자세랄까 어떤 그 목표 혹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들었습니다만 어떤 가족 상황이 좀 있으셨습니까? 뭐 뭐 이거는 뭐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또 이것도 결국에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어머니도 워낙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이제 수업이 많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시는 것도 많이 보면서 좀 도움이 되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아버지도 이제 총장님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시지만 네네네. 뭐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또 집안의 보탬이 돼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7살 차이가 네네. 나는데 고등학생인데 또 이 친구도 뭐 저하고 비슷한 또 조금은 다르지만 본인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또 대학에 진학하려면 또 뭐 등록금도 조금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고 좀 장기적으로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이 더 좀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 고 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 내에서 장남으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더 기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착한 마음 그것이 또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 대표님 요즘 생각하시는 사업 전개의 어떤 순서 중에 지금 고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고 대표님이 준비하시는 커리큘럼이나 그 방식을 갖고 강연하는 방식도 있는데 혹시 그거를 메가스터디나 이런 것처럼 해서 고 대표님이 강의를 하시고 뭐 전국에 혹은 또 어디 다른 격제 있는 분들한테 원격으로 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어떤 교감과 교제를 통해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도 휴강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두세 달 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막 계속 막 2주, 1주, 뭐 한 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온라인 수업 하실 생각은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초등부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기에는 집중도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산만해지기가 쉬워서. 네. 또
저조차도 아직까지 온라인 강의를,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의 장점도 많고 정말 훌륭한 방식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제 수업 방식에 적용할 방법을 못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눈과 눈이 마주치고 1대1로 해야 되겠죠. 같은 네. 공간에 있는 게 좋군요. 또 네. 뭐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저도 이제 수업에 들어갔지만 실시간으로 다수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동시에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는, 말을 꺼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니까 다 이렇게 멈칫하고 막 서로 먼저 말하세요. 당황하게 네, 되죠. 이렇게 네. 소통이 약간 원활치 못한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수업은 물론 저도 말을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적용이 여러 됐을 때 곳에서 많은 사람들 상으로 하는 거는 예, 감당이 안 되겠죠. 오디오가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음. 그거는 계속 고민의 여지는 있지만 아직 그걸 실체화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고 대표님의 수업 특성상 예. 또 독창적인 그 독특한 그 방식은 현재로서는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대면해서 예. 소규모로 하는 것이 좀 더 낫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뭔가 팁을 좀 하나 주시자면 고 대표님한테 직접 배우진 못해도 각자 스스로 좀 어떻게 해보면 좀 창의적 글쓰기 하는데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저도 전공 시간에 들었던 뭐 그런 뭐 이론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지금 뭐 전문적으로 막 제가 수업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키고 있다 보면은 표현의 방식도 그렇고 또 발상을 하는 것도 조금 색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시감이 들고 상투적이고 진부한 발상과 표현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 글쓰기니까요. 그러면은 발상의 지점부터 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들춰보고 또 폐허인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주시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감각을 열어둬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새로운 어떤 발상이나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뭐 어떤 장비를 사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감각을 열어두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걸 보려고 하고 청각적으로도 다양한 걸 들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문득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체를 봤는데도 뭔가 떠오를 때가 있고, 뭔가 쓱 지나갔는데도 떠오르는 게 있기도 하고, 뭔가 작게 들린 어떤 소음에도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각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창의적 글쓰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좀 겸손하게 지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답이나 그 자기가 미리 답을 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좀 연 상태로 겸손하게 이렇게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거는 저한테 새롭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 글이 될 수 없을 건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보다 보면은 그걸 일상적이고 정말 끊임없이 제 주변에 있었던 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행복 회로를 잘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든 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정말 불가능한 것도 막 상상을 하기도 하고, 뭐 영화에 나온 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실제로 어떤 친구가 막 그 학생 말고 진짜 친구가 막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막 방송 작가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 그냥 취직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 혼자 막 또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를 해가지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뭐 메인 작가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뭐 대박이 나서 뭐 방송국에 지분도 생길 거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뭐든지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를 무제한 두지 않는 거군요. 한계를 네. 두지 않고 그냥 정말 망상일지언정 그냥 저는 막 생각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하고 제 친구 4명하고 책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정식 출판 과정을 거친 건 아니고 일종의 독립 출판처럼 해서 저희가 직접 인쇄를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안에 책 한 권을 만들어 보자였어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실제로 그 에어비앤비라는 예전의 일인데 에어비앤비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강원도에 정말 집도 몇 채 없는 그 산골에 네, 집을 네. 일주일 동안 빌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갇혀서 세상하고 좀 단절한 채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책의 방향도 형식도 주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각자 글을 하나씩 쓰나요? 아니면은 뭔가 그걸 콜라보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나요? 그것도 정해진 게 없었는데 가서 정해서 이제 각자 쓰자. 각자 한 가지 주제 가지고 5명이 각자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만 공유하고. 예, 네. 공간만 그것도 이제 방이 넓은 방도 있고 좁은 방도 있고 거실도 있었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네네네. 주제도 각자 2개씩 적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다 펼쳐보면서 투표로 결정을 해가지고 뭐 거기선 아무래도 공통점이 다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엄청 상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책을 어떻게 홍보하지? 이거 그냥 주변 지인한테만 판매하고 말 건 아닌데 어떻게 홍보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찰나에 방송에 나가볼까? 뭐 이런 고민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블 TV에 막 사연을 내볼까 이런 상상부터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서 야 TV에 나와서 연예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다가 그 당시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예능 중에 JTBC랑 프로그램 얘기를 그러면 했었어요. 괜찮죠. 네네. 그 방송사에 요즘 애들 뭐 그런 제 기억에 요즘 애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행을 유재석 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긴 뭐가 나오냐면 요즘 애들은 뭐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요즘 친구들은 뭐 어떻게 즐기는지 뭐 네, 트렌드를 보여주는. 예,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 계신 패널 연예인분들께서 취재를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짧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학하는 요즘 애들은 잘 못 보지 않으셨냐? 저희가 한번 문학하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보여드리겠다 해서 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획안을 막 만들었죠. 그러면은 한 명씩 연예인분들하고 이렇게 맡아서 거기에 뭐 유재석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씩 같이 글을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걸 아예 저희가 문학 예능으로 만들어보자. 네. 이런 상상도 그러니까 재밌네요. 실체화한 건 아니어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문학 예능을 만들어서 이걸 TV에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면은 뭐 연예인분들 누구 섭외해가지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책 내고 책은 또 책대로 판매하고 문학 예능을 만들어보자. 이런 상상도 물론 그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뭐 그런 상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네네.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본사에 찾아가서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거였죠.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느낌이고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면접 겸 미팅을 나눴는데 최종적으로는 연락이 안 왔어요. 불발이 됐는데 어찌됐든 보는 눈이 없네요. 어찌됐든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계속 했다는 거죠. 저도 친구들이 막 제가 끝간데 없이 뻗어나가니까 미친 것 같다고 행복회로가 막 과열돼가지고 폭발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물론 그걸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가를 뭐 한 번 또 깨달았고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 뭐 자기소개서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좀 제 사업 자체를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한대로 상상을 하면서 틀이 없네요, 전혀. 네. 네네. 저는 그 제자이기도 하지만 고 대표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 저 역시 아주 요즘은 제가 나이 들어서 용기가 많이 없는데 고 대표님 나이 혹은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20대 제가 30대 초까지
뭔가 그 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구체화시켰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고 대표님 지금 생각하는 또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또 앞으로 생각하게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잘 이루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